입니다. 10월 2일 또 통일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대한민국의 완전한 국권 회복을 위한 4대 과제에 대해서 얘기하겠습니다. 제가 자유대한민국에 1993년에 와가지고 지금까지 32년이 되지 않았습니까? 제가 고향에 가고 싶어가지고 고향 평양에 가고 싶어가지고 무슨 일인들 안 했겠어요. 아니 저기 중국의 장백산에서 유격대, 압록강 봉사대, 두만강 봉사대 무장 부대 만들어 가지고 무장 침투까지 하려고 하다가 실패했잖아. 그러니까 그런 의욕을 가지고 뭔들 안 해봤겠냐. 그러면서 발견한 것이 이것이 안 되는 것이 왜 안 되느냐. 나의 구상이, 나의 뜻이. 그걸 하나하나 찾다 보니까 이게 조선에 뭐 문제 있다는 거는 다 외부적으로 보이니까 알겠는데 이게 대한민국에 어떤 문제가 있느냐 그걸 알게 됐다 이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번 시간에는 거기에 대해서 이 대한민국이 현재 8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아주 훌륭한 나라가 됐잖아요. 돈도 많고 잘 살고 사람들이 문명 수준도 높아지고 잘 됐잖아. 세상에 어디 내놔도 빼어지지 않는 선색 없는 나라로 아주 잘 만들었어. 그런데 뭔가 2% 부족한 게 있어. 뭐 모든 세상 만물에는 뭐 100% 만족하는 건 없죠. 그래서 보니까 이게 지금 어디 근본적인 문제가 이제 4가지가 있더라 이거예요. 첫째는 뭐냐, 이게 제일 중요한 게 우리 대한민국의 그 국가 주권이 확보가 되지 않았어. 이 대한민국의 국가 주권은 언제부터 부실해지고 상실했느냐? 1894년 동학농민혁명 시작으로 청나라 군대, 일본 군대 들어와 가지고 청일전쟁하고 하면서부터 대한민국의 국권이 일본 쪽으로 이제 넘어가기 시작해요. 나라는 쇠퇴해지고 백성들은 아성치고 하니까 힘이 없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다른 나라를 끌어들였는데 그것이 이제 문제가 된 거죠. 자, 그러면 1945년도 해방됐다고 하죠. 그러니까 1894년부터 1910년까지 일본의 반식민지로 있었던 거예요. 그러다 1910년도에 이것이 한일 합방이 되면서 완전히 조선이라는 나라가 멸망해버렸어. 없어졌어요. 지금 이 방송이 지금 유튜브하고 페이스북, 틱톡 다 동시하기 때문에 지금 제 얼굴이 이렇게 막 움직입니다. 그게 된 거죠. 그런데 이게 10년 동안의 반식민지를 거쳐가지고 1910년에 완전한 식민지가 돼가지고 45년도 해방될 때까지 46년간 그 50년 동안 일본의 식민지를 했었어요. 그건 강권 식민지예요. 일본식 당시에는. 그 이후에 일본이 패망한 후에 미국이 일본을 강점하면서 대한민국, 이제 한국이죠. 38수 이남 지역을 더불어 강점을 한 거예요. 하면서 군종을 실시하고 일본으로부터 조선 총독권을 이양받아가지고 대한민국을 수립한 거예요. 물론 국민은 우리 국민이죠. 대한민국 국민이죠. 그러나 그것을 주도한 것은 미국이 주도한 거예요. 물론 이승만 박사도 대통령으로 선출되고 다 됐지만 그 조선 총독부를 미국식 자유민주주의, 지금 우리 국회제도죠. 막 옥신강에서 싸우잖아요. 미국식으로. 그걸 도입하고 신사참배, 일본 천황을 참배하는 신사참배를 무력화시키고 기독교를 도입했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올해까지 80년 동안 한 거예요. 자, 그러면 근본적으로 얘기하면 일본식 식민지 50년, 미국식 식민지 80년, 130년 동안 우리 대한민국은 지금 완전한 주권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어. 일본 말
이 억양 때문에 좀 기분 나쁜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아, 우리가 식민지냐 뭐 이렇게 하는데 식민지야. 단 일본식 식민지는 강권 식민지야. 자기들이 직접 총독도 하고 초등학교 교장까지 하면서 선생님까지 하면서 하는 강권 식민지. 그러니까 조선을 아예 없애버리겠다 이거야. 성함 따위 이런 없애버리라 해가지고. 근데 미국식 식민지는 어떤 거냐? 영국식이나 비슷해요. 그거는 자활 식민지야. 너희들이 국가를 만들어라. 못 만들면 또 미국이 만들어줘.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운영을 해라. 단 조건이 있다. 무조건 미국식 자유민주주의를 유지해야 된다. 기독교를 받아들여야 된다. 이런 자율, 모든 건 자율에 맡겨.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영토권이라든가 지금 우리 미국은 대한민국의 전시작전권을 확보하고 있잖아요. 그게 영토권이야. 또 강자가 침략을 하면 지켜줘. 또 지멋대로 공산국가가 되려고 하면은 막아줘. 이런 큰 역할을 해요. 미국식 식민지야. 이게 800년. 그러다 나니까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은 지금 우리가 지금 이게 뭐 어떤 나라에서 사는지 우리 대한민국 국권이 지금 어떤 건지 그걸 정확히 파악을 못하고 있어. 뭐 교수라든지 기업인이라든지 현재 이재명 대통령도 아주 수용한 거야 지금. 대통령 되고야 이제 이게 뭐가 이상하다 느끼겠지. 내가 김영삼 대통령님 퇴임한 후에 대통령 퇴임하고 2번 만났는데 러시아 보드카를 좋아하시더군요. 말씀하시는 거 보면 내가 아주 그 영원히 기억이 남아요. 자기는 대통령이 되고야 대통령이 아니라는 걸 알았다는 거야. 그러니까 대통령이 할 수 있는 게 없대. 뭐든 미국하고 의논해야 되고 허가받아야 되고 일본하고 협의해야 되고 이게 무슨 대통령이냐. 그래가지고 김영삼 대통령이 광화문에 있는 조선 총독부 지금 늦게 오신 분들은 몰라요. 95년 이후에 온 사람들은 몰라. 내가 현대건설에 입사한 해에 그 조선 총독부를 부셔버렸었다. 일본 식민지 청산해야 된다 이거. 일본 놈들한테 계속 이렇게 얽매여 있을 수는 없다고. 또 전시작전권 이놈들아 미국 놈들아 전시작전 돌려줘. 그건 우리 영토권이 하니까 미국에서 딱 지금 이렇게 막 준비 없이 돌려주면 문제가 되니까 평시작전권만 가져가라 그러면 그래서 평시작전만 가져왔어. 그러니까 아직 대한민국의 주권이 부실하다 이거야. 그러면 이거를 바르세요. 왜 바르? 그러나 일반 백성들은 뭐 이래도 먹고 살고 저래도 먹고 살고 옛날에도 그랬어. 일본 식민지 때도 일본 식민지가 되겠습니다. 그 말고 대부분의 백성들은 다 그랬어. 그러나 몇 명만이 울분을 토하고 만주로 하와이로 독립운동을 한 거예요. 이렇게 우리는 아직 대한민국은 주권이 분명하지 않다. 반면에 조선은 주권이 분명해요. 기분 나쁘겠지만 저 조선이라는 나라는 김일성 그 시대 때 중국과 러시아로부터 완전한 주권을 확보했어. 오히려 더 큰 세를 쳤어. 김일성 주석이 스탈린 죽고 모태동 죽고 76년대 그 이후부터는 김일성이라는 사람이 세계 공산주의 신흥국가의 우두머리를 낸 거예요. 죽을 때까지. 그러다 나니까 그런 주권을 확보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대한민국의 이 주권, 국가 주권을 바로 잡기 위해서는 뭐라 해야 되느냐. 거기서 얘기합시다. 첫째, 현재 지금 이재명 정부가 이번 기회에 빨리 바꾸지 않으면 안 돼. 큰일 나요. 대한민국이. 지금 보세요. 중국, 러시아하고 어쩌지 미국이 대한민국을 돕냐고요. 80년 전에 우리가 너희들을 시켜주고 찾아주고 한 거 그건 그거고 지금은 지금이라고 나오잖아요. 우리 대한민국은 지금 진퇴양단에 빠졌어.
이걸 내가 지금 역사를 이렇게 가만 이렇게 페이지 뒷페이지를 가서 보니까 이게 언제하고 비슷하냐 지금 1894년 동학농민혁명이 발생하고 전라도에서 밀란이 일어나는데 조선 정부는 취약해졌어요. 그걸 계기로 외국 군대, 청나라 군대, 일본 군대가 막 간섭하면서 거기서 분쟁이 일어나고 그러면 해가지고 조선이 없어진 거예요. 그냥 몰락해서 없어진 거예요. 그때 상황, 그러니까 130년 전하고 2025년 오늘의 대한민국하고 비슷하다. 내용적으로는 조금 형식적으로 다를 뿐이지 큰 아웃라인을 해서 보면은 비슷하다. 이거 뭐 일반 자연인들이야 뭐 극한놈이니까 뭐 별로 걱정하지 않겠지만 나 같은 사람들 그나마 좀 나라를 걱정하시는 분들은 정말 심각하게 봐야 됩니다. 이걸 지금 국가 주권을 제대로 바로잡지 않으면 그때 구한말 때 조선이 갈팡질팡하다가 명성황후가 일본 낭익들에게 시해당하고 고종이 쫓겨나고 왕이 이제 유명 부실에 없어지는 거야. 권력이 없어져. 이게 지금도 비슷하잖아요. 대통령이 계속 탄핵당하잖아. 이스라 만화하잖아요 이게 지금. 문재인 정부가 박근혜 탄핵당하고 문재인 대통령 됐어. 뭐 잘한다고 촛불혁명 막 밀란. 그런 걸 보고 밀란이라 그래. 예. 잘했냐고. 문재인, 이낙연, 윤석열 3인방이 또 결국은 12.3 내란을 발생시키잖아요. 이것을 잘했다 잘못했다 평가하기에 앞서가지고 나라가 이렇게 와전되는 거예요. 국가라는 거는. 그러니까 일반 자연인들은 그것을 계산할 줄도 모르고 볼 줄도 몰라요. 그냥 하루보다 하루 먹고 그냥 돈에만 관심 있고 연애나 관심 있고 그렇게 사는 거야. 불판하면 막 밀란 일으키고 지금이 그때가 130년 전하고 아주 비슷하다는 거죠. 그래서 때문에 빨리 대한민국의 국가 주권을 회복해야 된다는 거. 그러니까 완전히 회복해야 된다는 거. 조선처럼. 첫째는 뭘 해야 되느냐. 이재명 대통령님 제 말 잘 들으세요. 현재 우리 지금 이 한반도, 조선반도에서는 군사분계선을 경계로 조선과 중국을 한 축으로 하고 미국을 한 축으로 해요. 미국은 유엔군을 대표한다지만 유엔군이 이제 그건 다 뭐 후지부지 된 거고 미국을 상대로 휴전 중이야. 전쟁을 하다가 아따 이거 잘못하다 3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겠구나 해가지고 야야 휴자가 쉬고 있는 거야. 언젠가 다시 전쟁을 해야 돼. 그게 2차 한국전쟁이야. 이 상황을 빨리 종결시켜야 돼. 이거는 이제는 이 AI 시대에 왔기 때문에 전쟁이라는 거는 우크라 전쟁 봐라 이게 안 되잖냐. 그러니까 미국은 조선하고 빨리 종전협정을 체결하라고 한국이 그걸 강력하게 요구를 해. 이재명 대통령이. 첫째가 그거예요. 그래서 휴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꿔야 돼. 그거는 말로 하고 그냥 종이짝만 쓰면 끝나는 거야. 그렇게. 그렇게 하면 한반도에서의 전쟁은 종식되는 거야. 다음 두 번째로 헌법 제3조. 지금 3조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 대한민국 형태는 한반도 그 부속도서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거든. 이게 무슨 얘기냐. 저기 북한도 다 우리 한국 영토다. 북한 주민도 우리 주민이다. 그게 가능한 얘기냐고. 일본이 독도는 일본 땅이라고 주장하는 것보다 100배는 더 한심한 주장인 거예요. 예. 그때 당시에 1948년도에 대한민국을 수립하면서 이승만 정부에서는 급하니까 단독 정부를 수립하면서 그 명분으로 우리는 우리만 단독 정부가 아니다. 북한도 다 포함된 나라다. 이걸 명시하기 위해서 그런 문구를 냈던 거예요. 그 문구 때문에 1950년 6월 25일 한국전쟁도 발생한 거예요. 그
헌법 제3조를 누가 이용했느냐? 친일 군국주의자들이 이용을 한 거예요. 아, 조선도 저 북한도 다 우리 영토다. 특히 북한에서 내려온 사람들. 이거 저 뭐야? 이거 저 나오네. 북한에서 내려온 사람들. 친일 세력, 뭐 재력가들. 이게 해가지고 1947년부터 본격적인 군사 도발을 했기 때문에 문제가 된 거예요. 거기에 조선이 야 이거 봐라 이러다 우리 맥힌다 해가지고 선제적으로 기습남진을 해버린 거예요. 그게 바로 한국전쟁이고 조선에서는 조국 해방전쟁이에요. 자꾸 북진하겠다고 하는 이승만 정부를 아예 우리가 먼저 때려버리자 하고 먼저 친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헌법 제3조를 수정하거나 삭제해야 돼. 이거를 대통령이 딴 거 지금 뭐 AI 뭐 이런 거 할 때가 아니에요. 이런 거부터 빨리 해야 돼. 그래서 대한민국 영토는 군사 분계선과 그 이남 지역과 그 부속 조서를 한다거나 아니면 이름저름 문구가 복잡하면 아예 삭제해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한국과 조선 두 개의 국가를 분명히 해줘야 되는 거예요. 영토적으로. 대한민국의 이 영토 헌법 제3조가 앞으로 제2차 한국전쟁을 발발시키고 제3차 세계대전을 발발시킬 수 있는 이게 독소조항이에요. 여기 지금 한국에는 친일 군국주의 세력이 아직 기득권을 잡고 있거든. 그 후세들이, 3, 4세대들이. 왜? 지금까지 잘 살았으니까 그 잘 산 걸 넣으려고 안 해. 이 사람들이 현재 고집하는 이념이 바로 반공 북진 통일이야. 그걸 주장해야 자기들을 공격하는 항일 민중 세력으로부터 자기들을 보호할 수 있기 때문에. 자기들을 부패를 비난하거나 하는 것을 다 전 빨갱이들 북한에 시켜서 하는 거야 하고 그것을 빙자할 수 있거든. 그런 식으로 지금까지 악용한다. 그러니까 헌법 제3 빨리 고쳐. 세 번째는 뭐냐? 이 국가보안법을 빨리 폐지해버려요. 이 국가보안법이라는 거는 애초에 이거는 일본 조선 총독부가 조선의 항일 민중을 탄압하기 위해서 만들어 온 거예요. 이게 지금 대한민국이 수립되면서 그대로 이것이 반공법으로 바뀐 거예요. 이 법조항 때문에 이것도 한국의 헌법 제3조를 명분하고 한반도에서의 제2차 전쟁을 발발시킬 수 있는 아주 무서운 이게 독소인 거예요. 이걸 아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이런 생각 안 하지. 내가 이 3주년 동안 이렇게 지켜보니까 우리 한국 국민들은 그런 교육을 전혀 안 받아요. 그냥 돈 벌고 사랑하고 연애하고 이쪽만 생각하게끔 지금 양육이 되어 있어요. 이거 지금. 국가보안법을 빨리 폐지해야 된다는 거 이거. 이 국가보안법이 바로 헌법 제3조를 수호하는 법이야. 헌법 제3조는 뭐냐? 반공 북진 통일 이념이야 이게 지금. 그러면 언제든지 이거는 2차 한국전쟁을 해야 되는 거야. 지금 이거 왜 2차 한국전쟁이 발발하지 않느냐? 조선과 미국이 지금 딱 대치하고 핵 때문에 지금 발발하지 않는 거예요. 미국이 지금 한국의 친일 군국주의자들과 일본의 극우 세력을 지금 꽉 구둣발로 밟고 있는 거야 지금 이게 지금. 미국이 조선의 남진을 막는다는 명분도 있지만 한국의 친일 군국 세력들이 북진 도발을 못하게끔 딱 밟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국가보안법을 폐지한 네 번째 뭐냐? 전시작전권을 빨리 반환받아야 돼. 전시작전권.
앞서도 얘기했지만 전시작전권은 영토권이요. 그게 전시작전이라는 게 뭐냐? 타국이 침략이 왔을 때나 또는 국가가 위협을 받을 때 단행하는 군사적 행동이요. 그 영토를 수호하기 위한 국가의 최종적인 수단인 거예요. 전시작전권이. 그 전시작전에는 그 나라에 가용한 모든 자산이 총동원하는 거예요. 당장 지금 대학에서 공부하는 학생이나 애들을 가르치는 선생이나 다 끌어내가지고 총 들고 싸러 나가자고 끌고 갈 수 있는 그 권한이야 국가에. 도피하거나 기피하거나 하면 그 자리에서 쏴 죽여버리는 거예요. 나라가 지금 적에게 침범당했는데 뭐 도망가 이놈? 쏴버려. 전시군법이야 그게. 그게 전시작전권이야 그런 것이. 나라를 영토를 수호하고 확보하고 하는. 그걸 지금 우리 대한민국 1950년도에 그걸 미국이 다시 가져갔어. 이게 자료를 보면 1948년도 8월에 대한민국이 수립될 때에는 그 영토권, 외교권, 통치권 이 세 개가 분명히 국가로서의 살아있었어요. 왜? 신인 국가였으니까. 1950년대에 6.25 전쟁이 터지면서 인민군이 야 이놈들하고 쳐내려오니까 미국이 이걸 막아야 되겠어. 그런데 이렇게 보면 이게 지금 대한민국 영토야. 이는 대한민국 영토 조그마한 영토를 위해서 미국이 아이들 그냥 포기하고 그냥 빠지면 되지. 명분이 없어. 그래서 그 전시작전권, 영토권을 이양받은 거예요. 이승만 정부로부터. 그걸 받았기 때문에 그걸 받은 그때부터 미국 영토가 되는 거예요. 수호해야 돼. 그래서 죽기 살기로 5만여 명이 사상당하면서 대한민국을 다시 수호해서 찾은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미국으로서는 대한민국의 영토에 대한 권리가 있어요. 애초부터 일본으로부터 미국이 빼앗았고 이거 의아해하는 새에 이 한국의 친일 공주의자들이 북진 도발 한다고 자꾸 하다가 오히려 남진을 당했고 그러니 미국으로서는 가만히 있을 수 없고 그래서 다시 죽기 살기로 해가지고 이걸 확보했어. 지금 이게 미국의 대통령은 이제 한국 영토가 이제 미국 영토로 보이는 거예요 지금.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나다 나니까 미국에서는 전작권 가져가라 너희들 이제 나는 너희들이 지켜. 일본은 전시작전권을 찾아왔어 미국으로부터. 근데 우리 한국은 지금 여기 친일 공국주의 세력들이 계속 그걸 반대하는 거예요. 그게 문제인 거죠 지금. 여러분들 지금 내 얘기를 들으시는 분들 잘 들어야 돼요. 지금 상황을 가만 보세요. 1894년도에 동학농민혁명이 일어났을 때에 왜 일본군이 들어옵니까? 지금 2050년 이번 첫 번째부터 중국 관광객들이 무비자로 들어온다고 하니까 여기 한국의 국민의힘당 이 사람들은 이제 친일 그쪽으로 이제 강하지 또 친일 공주 세력들이 막 저항을 하잖아요. 그게 우연한 게 아니라 그 일본의 행동이에요. 그게. 그리고 일본의 총리가 내일 모레 그냥 그만둘 사람이 부산에 달려가고 이재명을 만나자 그러잖아요. 그것이 지금 일본은 중국이 한국에 이렇게 진주하는 거에 대해서 상당히 불편해하고 이걸 막아야 된다는 그런 강박관념이 있는 거예요. 지금 일본이. 이걸 아셔야 돼. 그러니 한국 정부가 조선 정부가 남북 평화에 하면서 왔다 갔다 가고 철길 연결하고 하는 것을 일본에 보건대는 그거는 일본 국가 안보에 아주 위험한 행동으로 보이는 거예요. 이게 그거 왜 그래? 일본은 그렇기 때문에 미국을 시켜가지고 한국에다 절대로 전작권을 넘겨주지 않기를 바래 지금. 한국이 완전한 그 주권 국가로
자주 독립국가가 되는 걸 바라지 않는다고요. 일본은. 지금까지 미국은 일본의 자문을 받아서 한국을 지금 관리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게. 그러니까 전시작전권을 회복하자고 이재명 대통령이 어제 얘기하던데, 회복을 하든 반환을 하든지 간에 해서 영토권을 확실하게 확보해야 된다. 자, 정리합시다. 우리 대한민국이 완전한 주권국가가 되기 위해서는 4개의 과제를 수행해야 한다. 첫째, 조선과 미국과의 휴전협정을 정결시키고 평화협정을 체결해야 된다. 둘째, 헌법 제3조를 빨리 수정하거나 삭제해야 된다. 이게 제2차 한국전쟁, 제3차 세계대전의 불씨라는 거. 국가보안법, 이거 빨리 폐지해야 된다는 거. 이걸 늦게 폐지하지 않으면서 한국이 엄청난 위험에 빠진다는 거. 이제 모든 것이 이제 수포로 돌아간다는 거. 지금까지. 다음 4번째, 전시작전권, 이게 영토권인데 국가에 이걸 빨리 회복해야 된다는 거. 그래서 이 4가지 과제를 회복해가지고 대한민국이 반듯한 완전한 자주독립국가, 주권국가로 서야 된다. 지금 보세요. 지금 러시아하고 뭐 이제는 관계가 이제 거기서 돈 벌긴 틀렸고, 미국도 어떻게 나오는 거. 일본 보세요. 일본 벌써 움직이잖아. 중국 사람들 노비자로 단체 관광 그것도 확 여기 한국의 친일 군국주의 세력들을 확 동원하잖아. 못하게 하라고. 중국 사람들 조선까지 왔다 갔다 가는 건 어쩔 수 없지만 한국까지 그렇게 자유롭게 왔다 갔다 가는 거는 일본 국가안보의 결정적 위협이다. 자, 오늘 이렇게 대한민국의 완전한 국권을 회복하기 위한 4대 과제, 4가지 과제. 이거는 현재 이재명 대통령과 집권당, 정부가 해야 할 일이에요. 딴 거 뭐 흐지부지하고 시장 골목 다니고 뭐 그것도 다 좋지만은 대통령이 할 일, 국가가 할 일, 국회가 할 일을 분명히 해놓고 술을 먹든 뭐 시장 통행을 돌아다니든 해야 된다는 거. 지금까지 우리 대한민국은 그걸 하지 않고 80년 동안 지금 오고 있다는 거. 이제는 그거 하지 않고는 대한민국의 미래가 없다는 거. 보세요. 뭐 김정은 총리도 미국에 가든 트럼프가 평양 가든 지금 썸씽이 다 되고 있잖아요. 주권이 없는 나라는 그냥 무너지게 돼 있는 거예요. 사람도 같잖아요. 가난하다고 문제가 되는 게 아니잖아. 돈 많으면 뭐래. 사람이 부실하면 그만이지. 무지렁이지. 자,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